2024 신년 특집 조선인민의 슬기로운 자유시간 3인 3색 희망이 오는 길. 네, 북한 주민 여러분 새해를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의 방송원 이명진입니다. 자, 하늘을 여는 첫날은 열정과 패기, 야심이 용솟음치는 날이죠. 이날만큼은 아무리 작고 소소해도 누구나 자신의 꿈과 목표를 계획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마련한 새해 특집 방송은 여러분의 그런 꿈과 목표 계획에 정말 100만 볼트 강한 추진력을 달아줄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남한에 정착한 새 청년의 인생 열전인데요. 이제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남한이 이렇게 드라마나 또 입소문을 통해서 남한이 잘 사는 건 아는데 과연 그럼 남한에 내려가면 무슨 일을 하느냐, 그걸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분들은 작년 한 해 나름대로 자신들의 간절한 꿈을 향한 탄탄한 밑돌을 깔았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그래서 2024년 올 한 해가 더 눈부시게 기대되는 얼굴입니다. 자, 이 새 청춘이 남한에서 걸어온 길이 오늘의 희망을 꽃피웠듯이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께도 희망의 길라잡이가 돼주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한 방송, 새 특집 방송 3인 3색 이야기 희망이 오는 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짝반짝 빛나는 오늘의 출연자들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름은 정하늘. 그 이름에서부터 파란 하늘이 떠오르고요. 눈매도 파랗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리고 나만의 아름다운 여배의 얼굴도 연상이 되지만 실제는 다부진 몸매의 상남자입니다. 예. 나이는 29세, 고향은 함경남도 함흥시, 취미는 북한 내 최고 체육단인 4.25 체육단 입단까지 꿈꾸었던 축구광. 요거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젠 북한말이 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남한 냄새 폴폴 풍기는 멋쟁이 청년 정하늘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죠. 예. 예, 좋습니다. 어떻게 제가 소개해드린 거 마음에 드십니까? 네, 너무 마음에 들고요. 네. 확인할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떻게요? 굉장히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네. 그리고 어릴 적에 또 구락부 다니면서 그 어릴 적에 월드스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한광성 선수처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제 어릴 적 우상이 펠레나 마라도나, 오. 요한 크라이프 같은 그런 선수들이었습니다. 아니, 북한에서 벌써 그 선수들을 알고 계셨어요? 예, 알죠. 그래요? 예, 제가 읽었던 책이 있는데 네. 20세기를 빛낸 그 세계 체육 명인들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었어요. 네. 그 책에 펠레, 마라도나 그리고 크라이프 이런 선수들의 그 일화들이 쫙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제가 너무 북한 물정 모르는 얘기를. 아이고,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저 북한 주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정하늘 씨가 사실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저는 정말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배우분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잘생기셨는데 또 살짝 지금 색안경으로 이렇게 가리셨거든요. 요것도 또 멋있습니다. 또 이거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네.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정하늘 씨 그렇고 다음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 나민희, 나이는 함희세, 여자분이니까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고향은 북한 혁명의 수도 평양. 예, 그리고 학력은 대한민국의 명문으로 꼽히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방송 관련 공부를 하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에 공부를 하다가 지금은 휴학 중입니다. 왜 휴학 중인지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결혼 여부. 북한의 이 고향 출신 남편과 결혼해서 한창 신혼 생활에 고소한 깨를 볶는 중. 그리고 한국 정착한 지 지금 9년 차인 평양 여자 나민희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민희 씨는 어떻습니까? 제 소개가 좀 마음에 드셨나요? 신혼이라고 하나요? 이제 한 3년 차 됐는데 그러면 신혼은 그런데. 살짝 아니지 않나? 이거 남편분이 들으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네. 예. 네,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또 한 분. 이름은 김일혁. 나이는 28세. 고향은 함경북도 샛별군. 이 동네 이름은 굉장히 이쁜데요. 함경북도 샛별군. 특이사항은 오늘 출연진 중에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아주 어렸을 때 남한에 와서 남한 정착 경력은 선배시래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 온 지 언 10년이 훌쩍 넘은 김일혁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중후하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언제 몇 살 때 오신 거예요? 저는 그 17살 때 17살 때 북한을 넘었고요. 그게 2011년이었습니다. 2011년. 네. 그러면 진짜 벌써 한 10년 되셨네. 이제 12년째 되죠. 예. 지금 뭐 고향에 대한 기억이나 북한 이 말투나 다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기억이나 말투는 다 남아 있고요. 사실 음. 이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서울 말을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럽고 네. 이제 북한 사투리를 쓰려고 하면 예. 그 좀 어색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세 분이 만약에 만나실 일이 있다 그러면 세 분끼리는 북한 말투로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저는 제가 서울말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울말도 아니고 평양말도 아니고 뭔가 되게 섞인 그런 말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함경도 말투는 어떻습니까? 함경도 말투는 살짝 좀 써준다면 이 종가나 새끼들 내 남주 저 함경도 명포수의 실력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네. 근데 굳이 또 욕부터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게 영화 대사였어요. 영화 대사. 예. 야, 역시 네. 예, 지금 정하늘 씨 이제 이 하시는 일이 슬쩍 나오시는 거예요. 예, 영화 관련 일도 하시니까. 요건 이제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분을 모셔놓고 보니까 정말 이 안이 후끈후끈하고 뭔가 얘기할 거리가 가득 차 있는 느낌이 듭니다. 예. 자, 앞서 세 분은 이제 올해가 더 기대되는 인재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아직은 소개해드리지 않았는데 얼핏 이제 많이 힌트를 주셨어요. 예. 그래서 한번 좀 얘기를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강하게 영화 대사로 시작하신 우리 정하늘 씨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현재 본업이라고 하면 유튜버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뭐 감독님이라고 할 수 있나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유튜버라고 할 수 있죠. 오. 네. 유튜버.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북시탈 TV의 정하늘입니다. 제가 당시 넘어올 때 AK 소총과 총탄 90발 그리고 수리탄 2발과 쌍안경을 휴대하고 넘어왔는데요. 되게 정신없이 막 갈대밭을 내치는데 그때 따다당 하고 AK 총탄 12발이 제 머리 1m 위로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이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거라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늘 씨가 저보다 이제 더 유명하신 분이죠, 사실. 그 구독자도 꽤 되시죠? 네, 한 8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8만 5천 명이 지금 하늘 씨의 그 유튜브를 정기적으로 구독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방송 이름이 왜 북시탈이에요? 그 한국에 오니까 그 각시탈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네, 그 시탈이라는 그걸 거기에서 따오고 북한에서 왔다, 북한에서 온 각시탈이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서 북시탈이라고 지었습니다. 예. 본인이 지으신 겁니까? 아니면 누가 지어주신 겁니까? 제가 지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북시탈. 알겠습니다. 뭐 제가 얘기 듣기에는 실제로 그 각시탈을 쓰고 방송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초반에 잠깐 쓰다가 예. 지금은 그냥 선글라스를 끼고 색안경을 끼고 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요? 색안경으로 바꾸라고 누가 권해주시던가요? 권한 건 아니고 뭔가 좀 제 캐릭터를 독특하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각시탈이 이게 또 생각보다 무거워가지고 계속 내려와요. 예. 그래서 뭐 선글라스는 그냥 가볍기도 하고 해서 좀 심플하게. 하여튼 멋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네.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네요, 정말. 근데 아까 이제 얼핏 소개해 주실 때 넘어올 때 AK 소총과 총탄 90발, 그다음에 쌍안경, 이런 걸 휴대하고 넘어왔다고 하셨는데 쌍안경은 굳이 왜? 쌍안경은 저희가 근무설 때 보통 휴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걸 휴대하고 온 이유는
살짝 두 가지 심리였어요. 가면서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것과 잘 살피면서 가야겠다. 그런 것과 그래도 뭐라도 좀 더 챙겨가면 어. 뭘 더 주지 않을까. 아 나름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군요. 네, 그런 음, 생각으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북시탈 TV 이렇게 슬쩍슬쩍 봤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네, 네, 확실히 그 군대 내용이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굳이 군대 내용을 주로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아무래도 북한군에서 군 생활을 좀 짧게나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군에 대한 컨텐츠를 다루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좀 주로 다뤘었고 그게 좀 인기를 얻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남한에도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밀떡이라고 해서 이 밀리터리 덕후들이 많잖아요. 군대에 관심 있는 맞아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그래서 북시탈 TV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재밌기도 하고. 예, 재밌기도 하고. 그다음에 남자들은 또 흥미로운 소재 아니겠습니까? 네. 군대. 예. 아까 그 얼핏 보다가 제목이 궁금해서 내용을 다 보진 못했는데 네네. 북한군이 생각하는 남한군은 어떻습니까? 북한군이 생각하는 남한군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거기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서 예. 궁금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줄여서 네. 말씀해 주시면. 북한군이 생각하는 한국군은 군 생활을 일단 3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짧게 그러니까 북한군보다 생각보다 짧게 한다. 근데 한국에 와 보니까 실제로 더 짧더라고요. 더 짧죠. 예, 지금은 18개월인데 맞습니다. 북한 군인들은 3년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음. 옛날 쪽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네. 초코파이를 배 찢어지게 먹는다. 예, 그런 것 정도 알고. 근데 실제로 초코파이를 안 먹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많아서.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것도 좀 잘못된 정보구나. 그리고 뭐 우리보다 피지컬이 좀 더 크다. 체격이. 체격이 체격이 더 크다. 크다. 그 이유가 이미 20대를 다 넘어서 이렇게 군에 입대를 하기 때문에 대학교를 다니다가 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북한에서 알기로는 보통 대학교를 다 졸업하고 오는 걸로 알았어요. 군에. 그래서 이미 뼈가 다 이렇게 골격이 완성된 상태에서 군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보다 체격이 크다. 하지만 우리는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훈훈한 마무리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얘기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가장 지금까지 북시탈 TV에서 가장 히트쳤던 가장 인기 있던 소재는 뭐였습니까? 제 탈북 스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쵸. 영화 같은 이야기. 굉장히 뭔가 파란만장한 스토리 얘기였나요? 그쵸. 아무래도 뭐 제가 분계선을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그 38선을 넘은 탈북 스토리가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살다가 이렇게 가끔 만나다 보면 그 스토리를 뭐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군부대 가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뭐 한 열에 한 5명 정도는 봤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소위 말해서 이 사선을 넘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고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아마도 많은 분들의 또 어떤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나중에 꼭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하늘 씨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유튜버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잠깐 좀 얘기를 나눠봤고 이제 미니 씨 얘기해 볼까요? 미니 씨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작년에 2023년이죠. 네, 카페를 창업을 했습니다. 네. 카페를 북에서 뭐라고 할까요? 커피 마시는 집을 뭐라고 해야 되죠? 카페라고 하죠. 그렇습니까? 네. 북에서도 카페라고 그걸 합니까? 뭐 따로 어떻게 표현할 용어가 없지 않나요? 커피숍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냥 카페라고. 저도 다방이라고 돼서 다방. 그냥 다방이라고 다방. 됐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다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방. 커피를 마시는 곳. 예, 커피를 네. 마시는 곳. 예. 네, 그런 어떤 것을 하나 이제 제가 작게나마 네. 운영을 하고 네.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커피도 만들고 커피가 안 들어간 음료도 만들고 그다음에 딸기 라떼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주스, 뭐 스무디 주스. 이런 것도 만들고 네. 간단한 디저트도 있죠. 음, 케이크라든가. 그렇군요. 네. 이거 북한 분들이 다 이해하실라나요? 케이크는 디저트 알걸요. 케이크는 아실까요? 똘뚜. 네. 북한에서 뭐라고요? 똘뚜라고 했는데. 똘뚜요? 네. 똘 처음 듣는데요. 역시 네, 분야 사람은 다르죠. 처음 듣는다는데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스무디. 네, 스무디는 뭐 어떻게 해요? 얼음 과자? 얼음 보숭이? 그냥 얼음 뭐라 보숭이라고 얼음 해야 보숭이? 되겠네요. 네, 북한에는 살짝 없는 거긴 한데 얼음이랑 같이 가는 거니까 네. 빙수 비슷한 약간 빙수 그런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예, 이게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저희 남한 용어를 잘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를 때가 네, 많아요. 그래서 네. 충분히 이제 풀어서 설명을 저도 해드려요.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네. 아메리카노를
겨우 알고 무슨 뭐 엄청 많잖아요. 그 다 대부분이 다 외래어고. 맞아요. 라떼 네, 뭐 음료만 해도 되게 많은데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여기서 다 아시더라고요. 손님들은 다 아시는데 뭐 휘낭시에요, 뭐 마들렌이요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왜 대체 이렇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냥 우유가 들어가면 우유빵이고 달걀이 들어가면 우유 달걀빵이고 그냥 그렇죠. 이거였는데 그리고 네모나면 네모난 빵이고 이거였는데 명쾌한데요? 네, 여기서는 다 다른 거예요 영어가. 오. 그래서 저도 많이 헷갈렸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군요. 네. 혹시 가게 명의는 남편분 명의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미니 씨 명의로 돼 있습니까? 저 제 명이죠. 남편이 그러니까 사업자를 제 이름으로 내고 네. 네 남편이 처음에는 일 좀 도와주고 저한테서 이제 월급 형식의 네. 뭐 그 돈을 받아가는 네. 네. 용돈 받아가시는군요.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겠지만 남인희 씨는 남한에 내려와서 공부를 하시다가 또 이렇게 뜻을 펼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이제 막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경기가 다시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민희 씨 같은 이런 친화력이면 많은 분들이 또 오실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손님들이 늘어날 거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요. 감사합니다. 예, 잘 네. 됩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막내지만 막내 같지 않은 남한 정착 선배라고 하는 이력 씨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일단 TV 보도 내용부터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 요청으로 6년 만에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인권 공개 회의장.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탈북 청년 김일혁 씨가 북한에서 직접 겪은 일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Most of the grain went to the military, and all we were left with was the worry of what we could eat the winter. At that time, she had a 5-year-old son and a 3-year-old daughter, and she was forced to say her last goodbye to her beloved children. 북한에는 인권도 법치주의도 없다며 증언을 이어가던 김 씨는 우리말로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독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이제라도 인간다운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력 씨가 이런 분입니다. 네, 작년 여름에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회의에 참석을 해서 북한 인권 관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텔레비전에도 뉴스 보도로 나간 거예요. 자, 유창한 영어도 아주 잘하시고 뭐 저야 뭐 다 알아듣지만 무슨 얘기하신 건지 조금만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왔던 부분부터 얘기를 드리면 네. 이게 북한에는 학생들이 강제노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을에 이제 곡식을 다 가을을 하면 그 대부분을 군량미로 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는 거는 겨울에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지라는 그런 질문밖에 없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쉬헤즈라고 돼 있는데 사실 고모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모가 저희 가족이 북한에서 한국으로 올 때 고모가 집 앞에서 그냥 잘 가라라고 인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북한 보위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정치범수용소에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고모에게는 3살 된 딸이 있었고 5살 된 딸이 있었다. 그러면서 고모는 어쩔 수 없이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이랑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아이 또 이렇게 웃으면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또 이렇게 먹먹해지네요. 그럼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원래 영어를 이렇게 잘하셨습니까? 아니면 남한에 와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하신 겁니까? 북에서도 영어 잘하셨습니까? 북한에서는 뭐 영어 단어 몇 개 외우는 정도였고요. 예. 네, 한국에 와서 배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유창하신데.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때가 유엔에 가신 게 뉴욕에 가신 게 미국에 처음 가신 건가요? 이번이 5번째였죠. 이거 발표하러 갔을 때. 네. 저는 그래서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양코배기들이 있는 이 제국주의 심장부에 가셨던 첫 느낌은 어땠습니까? 사실 처음에 갔을 때는 모든 게 다 새로웠고요. 이게 아무래도 한국이랑의 그 또 분위기도 너무 다르고 네.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그 문화나 그런 게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미국이구나라고 처음에 가서 모든 게 놀라웠었는데 여러 번 가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 가면 그냥 미국이구나. 야, 이 정도로. 이제 일상이 되신 거예요. 네. 그죠? 야, 대단합니다. 예. 아니 그리고 세계 그 수많은 나라의 대표들이 쫙 지켜보고 있는데 네. 떨리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떨렸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회의 가기 전 일주일 전부터 떨렸었고요. 네, 그 준비하는 내내 계속 떨었었거든요. 정말 그 5분이라는 시간 안에 어떤 얘기를 전할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유엔이라는 곳이 그때 52개국의 대표들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제가 영어로 그것도 스피치를 해야 되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여쭤볼게요. 어떻게 유엔에 가서 이렇게 발표하시게 된 거예요? 그 계기가 뭐예요? 그 우선은 제가 발표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목적은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그런 뭐 인권 유린이나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서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알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가장 컸던 거는 저희 고모 얘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라는 게 있었고요. 이렇게 유엔 안보리에 참여하게 됐었던 거는 사실 제가 2019년도에 그 링크라는 단체가 있는데 네. 거기서 그 애드보커시 펠로우라는 프로그램을 그때 2기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 애드보커시 펠로우라는 프로그램이 그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북한 사람들의 실상을 알리고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한 3개월 정도 참여를 하면서 미국의 전역을 돌아다녔거든요. 그리고 미국 국무부, 뭐 NGO 단체, 기업, 프로폼, 고등학교, 대학교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 그 북한 사람들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그때 국무부에서 미팅이 있었는데 그때 줄리 터너랑 그 앨리슨 후커라는 한반도 그 NSC 담당관이 있었는데 그분을 만났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1월에 그 줄리 터너가 북한 인권 특사에 임명이 되면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증언을 해달라라고 요청이 왔었고요. 그렇게 그 국무부랑 또 연결이 돼서 유엔 안보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맨 마지막에 이제 한국말로 우리말로 이제 북한 당국을 향한 일침을 딱 가하셨잖아요.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이제라도 인간다운 행동을 하시기 바란다. 이거 얘기하시기 조금 위험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력실 겨냥해서 노골적으로 비난했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서 저더러 그 어머니 조국을 키워준 배신자, 탈북자 쓰레기라고 했었고요. 사실 그 위험하죠. 왜냐하면 뭐 조용히 살면 아무런 그런 위험 요소가 없는데 아무래도 이 국제 무대라는 곳에 나가서 그것도 북한 정권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또 비판도 했었기 때문에 나가기 전보다는 많이 위험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미국에서도 그 굉장히 크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보다는 그분들이 먼저가 아닐까라는 그런 위로감을 얻으면서 내가 먼저는 아닐까. 그렇게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마무리를 졌지만 이게 사실 웬만한 용기가 없어서는 그렇게 얘기 못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용기 있게 얘기를 참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유엔 연설을 계기로 이제 이력 씨는 북한 인권 활동가로 자리매김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세 분이 모였습니다. 뭐 하늘 씨, 미니 씨, 이력 씨. 참 근데 하늘 씨는 뭐 잘 나가는 유튜브 방송 말고도 작년 한 해 또 하나의 새로운 뭐 영화 감독 일에 첫 발을 내디디셨다는데 멋지신데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어쩌다 보니까 영화를 하나 만들게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워낙 또 그 제가 그 처음에 배우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배우 하셔도 되는 얼굴이라니까요. 되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상업 영화에 이렇게 배우로 출연을 했는데 그 옆에서 자문도 하고 그리고 또 연기도 하면서 영화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진짜 돈을 받으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 계기를 통해서 영화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년에 제가 시나리오도 직접 쓰고 그리고
촬영이랑 좋은 스태프들도 만나서 이렇게 배우들을 또 캐스팅해가지고 단편 영화를 23분짜리를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와. 혹시 제목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목은 두 병사고요. 두 병사. 두 병사. 역시 군대 얘기군요. 네, 군대 얘기입니다. 아. 네, 군대 얘기고요. 예. 사실 제가 북한에서 있을 때 제가 그 경험했던 그런 걸 좀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영감을 얻어가지고 시나리오를 직접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좀, 좋습니다. 북한 군에 나왔는데 그 빽이 있는 뒷배가 있는? 간부의 그 조카와 그리고 아무 배경 없는 그냥 일반 농장원의 자식이 이렇게 군에서 만나가지고 근데 어릴 적에 친구였던 거예요. 친구였는데 뭔가 이렇게 누구는 삼촌 힘을 믿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다 보장된 미래, 뭐 대학 추천에 당원까지 다 한 친구고 한 명은 아버지가 농장원이기 때문에 보위대학을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농장원이라서 농장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환경. 그것이 바로 북한 사회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그런 내용. 오. 그러면 그런 그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다 세팅을 만드셨어요? 북한처럼 환경을 분위기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발품을 팔아가지고 좀 발로 뛰면서 그런 그 장소를 찾았어요. 촬영 장소를 찾았는데 파주 쪽에 진짜 북한 같은 시골집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를 싹 다 세팅을 해가지고 예. 안에다 이야. 막 초상화도 걸고 이런 초상화까지 예. 걸었어요? 오. 이야. 선전구호 붙이고 하면서 와. 진짜 완벽하게 북한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네. 너무 그러면 궁금하다. 그 정말 북한 드라마 보면 흔히 나오는 그 빨간색의 뭐 당이 결심하면 우리 간다 예. 그런 것도 네. 구호 같은 것도 다 만들고요. 네, 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라는 네. 어, 그런 구호도 들어가고. 예.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무나 하기 어렵다는 우리 카페 창업하신 여사장님과 또 멋 좀 있어 보이는 우리 영화 감독님과 그다음에 이제 될성 부른 꿈나무 우리 북한 인권 활동가님까지 이 세 청춘이 모였습니다. 사실 뭐 성공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은 좀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창 이분들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게 낯선 남한에서 나름의 인생을 잘 꽃 피워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생 경험도 짧은 이 젊은이들이 나만의 첫 발을 내디딘 인생 1막은 모든 게 뭐 낯설고 막막하고 뭐 때론 너무 몰라서 민망하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그 혼란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혼란의 시간들을 이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공부도 돈벌이도 연애도 모든 게 서툴렀던 남한 정착 인생 1막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고맙습니다. 자,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세 분 모두 어리고 젊어서 남한에 왔으니까 처음에 와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역시 공부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주위에서도 많이 진학하라고 하셨을 거고, 네. 그죠? 네. 예. 일단 뭐 배워야 또 남한에서 또 미래를 계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야심차게 한번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요거 되게 유명한 영화 제목입니다. 요거. 네. 예. 자, 아무래도 여러분 모두 한국에 와서 남한 학생들과 경쟁해서 공부를 뛰어나게 잘할 수는 없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또 열심히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북에 있을 때 공부 이렇게 했다. 남한에 와서 나 공부 이렇게 했다. 예. 누가 뭐 얘기해 주실까요? 이력 씨가 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나의 고등학교 생활. 네, 사실 북한에 있을 때는 제가 고등학교 5학년까지 다니다가 오긴 했는데 네. 사실 북한에서 그 학교를 다닌다는 거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모내기도 많이 하고 뭐 김매기도 많이 하고 이렇다 보니까 오전에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뭐 농촌동원 나간다든가 아니면 뭐 5월, 6월 이때는 아예 그냥 한두 달 동안 벌에 나가서 천막 치고 아예 그냥 농장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에 제가 진학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진짜 한국에서 가르치는 그 고등학교 1학년의 수준이 정말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그 고등학교 1학년 가가지고 배우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명히 선생님들이 한국어로 가르치시는데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고 네, 음. 그런 상황도 많았었고요. 음. 그리고 사실 1학년 때는 가장 힘들었던 게 사투리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그때 또 친구가 없다 보니까 점심에는 또 한 달 정도 거의 굶기도 하고 네. 굶어요? 네. 혼자라도 친구랑 왜요? 같이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음. 친구가 없다 보니까 혼자 밥 먹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건강 상하는데. 그러니까. 네, 한 달 정도는 굶다가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 주변을 막 스캔을 하다가 찾아보다가 정말 좀 괜찮아 보이는 친구들을 찾았었거든요. 그리고 공부도 좀 하는 친구들. 그래서 그 친구들 옆을 그냥 무작정 따라갔어요. 아.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얘는 뭐지라는 그런 시선으로 네. 바라보다가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좀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뭔가 계기는 없었습니까? 야, 너 왜 나 따라다녀? 저리가 뭐 이러는데 뭔가 탁 친해지게 된 계기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고요. 그냥 음. 무작정 저는 따라갔었어요. 아, 네.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친구들 조금 친해지고 그 후부터는 공부에 집중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1학년 썼는데요. 네. 1학년 1학기 때 그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네. 그때 중간고사를 봤는데 저희 1학년 학생이 342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인원 중에 제가 342등이었습니다. 대놓고 얘기해서 꼴등이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아, 그게 제일 높은 등급이 1등급이고 네. 제일 낮은 등급이 9등급이잖아요. 근데 전부 다 9등급이었고 9등급. 네, 그렇게 처음에는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올라가기는 하더라고요. 올라왔습니까? 네. 그래서 최고 몇 등까지 올라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3학년 때는 아마 보통 한 100등 안에 들어갔었던 것 같고요. 그 어떤 거는 뭐 3등급까지도 올라가는 것도 있었고 오. 2등급, 3등급. 음, 꽤 노력을 잘하셨네요. 진짜 많이 하셨나보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나 이거. 역시 확인할 길은 네. 없습니다만 믿어야죠. 예. 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하늘 씨는 어땠습니까? 저는 여기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게 이제처럼 그 처음에 갔을 때 애들이 저를 잘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잘 안 믿는 거예요. 제가 탈북민이라고 해도. 왜 안 믿죠?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방송인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방송을 안 할 때였어요. 아. 근데 뭔가 이렇게 밥 먹다가 군대 얘기가 보통 나오면 넌 어디 갔다 왔냐 하면 막 해병대 갔다 왔다 막 그렇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멋있구나 막 이러면 넌 어디 갔다 왔는데 이러면 저는 북한군 뭐 이러면은 뭐지? 거짓말 하지 말라 뭐 너 방송하냐 뭐 몰카 찍냐 막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다 그러면서 한 달 정도 막 이렇게 그 제가 탈북민이라는 걸 입증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고 그걸 또 입증을 해야 됩니까? 예, 해야죠. 왜냐면 아, 일단 이 친구들이랑 친해지려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좀 신뢰를 얻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하면서도 저도 좀 많이 따라가기가 힘들었어요. 공부하는데 뭐 시험 기간 되면은 이 친구들은 똑같이 막 술 마시고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시험 보면 항상 잘 잘 보고 봐. 예. 그러니까 방심해가지고 같이 술 먹고 봤는데 나만 시험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속으로 이 새끼들 뭐지? 예. 근데 기본적으로 다 배워놓은 게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미니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좀 이제 제가 이제 북한에서도 고등학교 나오고 뭐 대학교 공부도 하고 근데 뭐 어쨌든 북한에서 공부했던 과정은 그냥 외운 걸 그대로 검열받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잘 외우기만 하면 성적이 정말 잘 나왔어요. 그리고 뭐 학생들한테 어떤 그런 창의적인 생각 이런 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위에서 교육시켜준 대로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여기 와서 대학교 공부를 이제 들어갔는데 그냥 뭐 팀플 같은 게 처음에는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팀플 잘 모르십니다. 저 그 그룹 그룹바 그죠, 활동? 네, 조원 활동? 저별로 네. 이제 네. 모아가지고 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뭐 그 발표도 하고 그 자료도 만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내 생각을 적극적으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었어요. 강의 시간에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뭐 그럼 다 이제 얘기하는 친구들 얘기를 하면 또 점수도 많이 주고 뭐 교수님들이 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좀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면 북에서는 굉장히 획일적인 어떤 방향이 딱 정해져 있는데 남한은 굉장히 열려 있는 네, 그런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군요. 알겠습니다. 다들 정말 공부하느라 힘 많이 드셨겠네요. 우리 다 같이 위로의 박수 한번 칠까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공부는 어려워요. 공부는 어려워요.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부 얘기는 그렇고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이제 젊어서는 친구가 굉장히 좋을 때죠. 필요하고 탈북민들 누구나 그렇지만 이제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다고 해서 얘기했는데 또 갑자기 뭐야? 이러면서 친구들의 불편해지는 시선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엔 친구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과연 북에서 왔다는 걸 얘기를 해야만 됐을 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숨기려고 했는데 뭔가 뭐 텃세를 부리거나 이래서 하여튼 어쩔 수 없이 뭐 얘기를 해야 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때 이런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북에서 왔다고 얘기했더니 공통적으로 다들 남한 친구들이 어떤 반응들을 보이던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처음에는 제가 그 학교 축구 동아리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네. 바로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주장 형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주장 형이 이미 그 다른 친구들한테 알고 저한테 물어본 거였는데 주장 형한테 말하면 바로 이게 다 소문 날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저 부산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북한이 아니고 부산. 예. 네. 그랬더니 근데 그 형이 부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필이면? 예. 만니 어디고 이러는 거예요. 아씨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저 창원인데요. 부산 옆에 부산 옆에. 창원 다른 지역을 얘기했더니 고등학교 물어보잖아요. 그래? 그러더니 물어보진 않더니 고등학교까지 물어보지 않는데 이 형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새끼 봐라 나한테 거짓말하네 좀 살짝 그런 식이었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너 왜 거짓말했냐고. 이미 다 친해지고 나서 그래서 아니 처음에 봤는데 바로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형 반응이 되게 그럴까 봐 그랬다 했더니 나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편견이 없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제가 뭐 학교 생활 한번 한 학기 두 학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온 걸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는데 어떤 그 후배 친구가 딱 길에서 만났는데 더운 그 여름날이었어요. 8월 말인가 그때 돼가지고 곧 추석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딱 그러더라고요. 야 뭐 커피 한 잔 마시자고 커피 딱 사줬는데 그 친구가 형은 이번 추석에 집에 안 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집에 있지 이랬더니 아니 고향에 안 가냐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주 편견이 없구만 이러고 야 나 어떻게 가냐 이랬더니 왜 못 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383 뭐 한번 터줄래? 길 만들어 줄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형 진짜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자기가 깜빡했다고. 그래서 괜찮아. 너처럼 편견이 없어서 아주 좋구나.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편견이 없는 건가요? 아무 생각 없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력 씨는 어땠습니까?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는 그 1학년 담임 선생님이 그 지방 분이셨는데 그 사투리로 얘는 북한에서 왔으니까 잘 봐주래 이랬는데 자바지레이. 예, 애들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그렇게 쭉 가다가 제가 그때는 북한에서 왔다고 다 이미 까발려진 상태잖아요. 그렇게 됐었는데 그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좋았어요. 근데 그 중에 뭐 한두 명은 좀 졸업할 때까지 한 2명, 3명 정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좀 그 북한에서 왔다는 것 자체를 그냥 무시를 하고 또 좀 마음이 아픈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에 올라와서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냥 오픈을 했어요. 동아리 활동 뭐 했습니까? 그 외대에 있는 통일 리더십 동아리라고 거기서 동아리를 그 임원진을 2년 하다가 그 3년째는 제가 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북한에 왔다는 걸 오픈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오픈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픈을 했을 때 남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북한에서 왔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뭐 이렇게 떠나게 되는 무슨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쁜 게 아닌데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자라오신 분들이 뭐 북한이나 탈북민에 대한 그 시선이 좀 안 좋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오픈을 했을 때 그때도 괜찮다라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대로 대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싶어가지고 네 그렇게 오픈하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친구들하고는 지금도 계속 교류합니까? 네 지금도 연락하고 예. 네, 고등학교 친구들도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민희 씨는 어땠습니까? 저도 뭐 크게 얘기는 안 해요. 제가 먼저 내가 북한에서 왔다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냥 그럴 밝힐 상황이 되면 밝히는 것 같아요. 팀플을 할 때 학교에서 이제 뭐 국제 구호와 관련된 그런 이제 그 과제였는데
북한 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라들 팀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교수님이 왜 북한 팀에 들어왔냐? 제가 북한에서 와서 북한에서 이 북한 팀에 들어왔다. 그냥 그때 빼고는 애초에 그냥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냥 저 사람은 좀 말이 다르면은 아 외국에서 왔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어떤 지금 나만의 MZ 세대는 크게 남의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왜 다르지? 저 사람 말투가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저도 하늘 씨랑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저보고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아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버이날에 이제 계획이 있냐, 부모님이랑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본 친구도 있고 확실히 저는 좀 세대별로 다르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친구분들하고는 또 그런 또 사연들이 여러 사연들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창 생활 쭉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소위 말해서 아르바이트, 북한 말로 하면 뭐랄까요? 단기 시간제 노동, 시간제 노동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아르바이트, 네. 줄여서 알바. 예. 네. 예. 알바들도 많이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안 해보셨어요? 저 해봤습니다. 해봤습니까?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고생스러웠던 알바, 아니면 즐거웠던 알바 뭐가 있을까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사실 알바라는 게 원래 막 재밌진 않잖아요. 그렇죠. 제 생활비 때문에 하는 거라서. 그렇죠. 네, 저는 뭐 전단지 알바도 해봤었고요. 그리고 전단지 돌리는 거. 네. 예.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그 물건을 이렇게 옮기면서 상하차. 네, 상하차도 해봤었고, 그리고 뭐 LG 디스플레이에서 그 안테나 설치하는 일도 해봤었고요. 아유 많이 하셨네.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한 3개월 정도 그 온라인 구매 대행 회사라고 거기서도 일을 해봤었고요. 그 미국에서 하셨으면 그 영어로 해야 되는 건데 정말 영어 잘하시나 보다. 보다. 근데 영어를 쓸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습니까? 기본적인 것만 쓰고 아. 네, 그냥 물건 받고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제일 고생스러웠던 기억에 남는 아르바이트 뭐가 있을까요? 안테나 설치하는 일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요? 그게 안테나를 들고 올라가거든요. 네. 올라가서 막 매달려서 안테나를 설치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안이 그 사람들이 하얗게 그 복면 같은 거 입고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진짜 여름에는 너무 덥고요. 네, 겨울에도 항상 안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거든요. 일부러 통풍하게 하느라고 그 엄청 큰 선풍기를 계속 켜놔요. 그러면 눈에 막 바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서 있는데 너무 졸리고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면 복면 쓰고 안전띠 다 해야 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 일이. 네. 그럼 반대로 소위 말해서 꿀알바. 이거 정말 편했다. 이런 알바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꿀알바라기보다는 네. 그래도 그 전단지 알바가 전단지 알바가. 네, 좀 춥긴 했지만 그래도 그 한 시간에 막 12,000원씩 줬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막 육체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단지 계속 나름 돌리는 주면 거죠. 되잖아요. 네, 그게 좀 가장 괜찮았던 그나마 것 같아요. 편했다. 근데 또 한 가지 굉장히 불편한 점은 그만큼 그 전단지가 200개면 200명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일일이 돌려줘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늘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가장 그 더운 날 그 건설 현장에서 예, 바지에 소금이 벨 정도로 오. 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진짜 덥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노동을 하셨구나 정말. 네, 진짜 그냥 그 땀이 그냥 온몸을 다 적시고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그 같이 하셨던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된장국물 타서 마시라고. 왜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그 땀을 탈수가 너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물을 많이 마시고 그러라고 했던 게 진짜 제일 힘들었던 거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오토바이를 진짜 한때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지금은 안 타는데 그래가지고 야 오토바이를 타면 이거 되게 배달 알바 하면 되게 꿀이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평일에는 괜찮은데 이 날씨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러면은 그것만큼 또 위험한 일이 또 위험하죠. 없더라고요. 위험하죠. 예, 위험해요. 그래서 한 3개월 하다가 제가 바로 때려쳤던 이유가 비 오는 날 이렇게 바이크를 타고 가는데 딱 그 신호가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되겠다 하고 커브를 딱 도는데 신호 위반을 하는 택시가 확 가는데 제가 그걸 보고 미끄러져서 택시 바퀴 밑에 들어간 거예요. 오. 근데 바이크가 먼저 들어가고 그 뒷바퀴에 택시가 바이크를 깔고 지나가고 저는 안 다친 거예요. 근데 오, 다행이다. 그때 드는 생각이
막 그냥 후들들 떨리면서 이러다 죽지.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냥 가서 반납하고 저 이제 내일부터 그만하겠다 하고 배달 알바 그만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큰일 날 뻔하셨네. 네, 그리고 그 뒤로 오토바이도 안 타고요. 오, 그렇군요. 진짜 네. 큰일 났- 미니 씨는 어땠습니까? 저는 그 상하차 알바가 제일 힘들었던 오. 거였어요. 네. 직접 하셨어요? 네, 했었는데 하루 하고 이제 그냥 포기를 했는데 너무 이거는 힘들어서? 네, 나랑 안 맞는구나. 음. 어쨌든 사람들이 그 택배를 시키면 물건을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인터넷으로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떤 상하차 센터에서 이제 다 보내잖아요. 네. 그 나오는 거를 컨베이트에서 그거 맞나요? 거기서 이제 흘러나오는 거를 쌓는 거를 했었는데 네.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그 해 여름에 마실 물을 다 마셨던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날 한 3일을 앓고 나서는 아 이런 일을 하다가 내가 진짜 빨리 늙겠구나.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 택배를 잘 시키는 게 정말 급할 때 아니면은 약간 그런 식으로 바뀌기도 했었고. 아 그런 분들을 이제 생각해 보니 네. 고생스럽겠구나. 네. 택배를 좀 줄여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편하기는 한데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에 또 택배는 없으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렇죠. 어쨌든 예. 뭐 치킨집 알바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힘들기는 했었어요. 네, 서빙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예. 어쨌든 그런 대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이 또 도전이었고 네, 말투가 좀 달라도 뭔가 나가서 그 손님들한테 뭔가 서빙을 하고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일을 하면 한 만큼 또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힘들어도 네, 참고 일하고 또 하고 나면은 그 새로운 분야들 알아가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재밌었죠.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야 다들 정말 고생하면서 일하셨네. 예. 우리 선우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책 제목도 있지만 청춘의 그 아픔 중에 이제 뜨거운 사랑, 연애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예. 다들 연애해 보셨죠? 남한에 와서. 이 침묵은 뭐죠? 예. 너무 점점 빼시는 거 아닌가요? 안 해보셨어요 정말? 현재 연애 진행 중인 진행 중인 분도 네. 계시고 실패담도 좋고 예. 남한에서 연애를 해봤더니 또 이런 게 또 걸리더라 아니면 또 이런 게 좀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런 게 좀 내가 부족했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나의 실패한 연애담? 이력 씨 한번 해주실까요? 제가요. 예. 저는 그 연애를 하긴 했는데요. 예. 네, 사실 연애를 할 때마다 이게 내 그릇이 참 작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게 제가 그릇이 좀 컸다고 하면 그 제가 만나던 사람들을 그만큼 잘 그 그릇에 담아주고 그렇게 잘 이렇게 연애를 했을 텐데 그런 게 참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연애를 하면서 아픈 기억도 많았었고. 많이 해보셨네. 네. 많이 해봤나 보네. 아픈 기억이 많았었다. 갑자기 뭐 이렇게 간증 분위기로 이렇게 엄숙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좀 네. 스스럼 없이 얘기해 주세요. 자, 네. 뭐 상대 여학생은 뭐 몇 학년 때 누굴 뭐 몇 학년이었다. 뭐 어디 살았다. 뭐 대충 이 정도는 얘기해 주셔도 되잖아요. 제가 첫 연애가 한국에 와서 첫 연애했던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빨랐네. 예, 였었고요. 하라는 공부 안 하고. 예. 연애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그때 그 저도 어렸을 때고 예. 그 여자친구도 좀 어렸었어요. 굉장히 어렸었고 예. 저보다 4년 연하였으니까. 중학생 아니에요? 네. 나보다 중학생. 이거 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봉사하러 갔다가 그 봉사를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친해졌었는데 저희 봉사를 하면서 좀 여러 번 만나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그냥 그 좋아한다라고 고백을 했어가지고 그 친구 그 여자친구분은 이력 씨가 북에서 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았죠. 그래서 역시 그런 거 다 알고서도 어쨌든 좋아한다. 네 그래서 그때 처음 연애를 했었고요. 근데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그때 한 1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오. 네. 첫사랑. 네. 근데 왜 헤어졌습니까? 그때 그 친구가 아무래도 중학생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막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또 대학교 준비도 해야 되고 그 친구도 고등학교
또 좋은데 가야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렇게 헤어졌었죠 그때. 그럴싸하게 포장 잘하네. 하여튼 굉장히 뭔가 좀 건설적인 뭔가 네. 아주 바람직한 면이 많이 보이는 그렇게 포장을 해주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하늘 씨는 어땠습니까? 저요? 저는 일단 한국에 왔더니 연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너무 좋았고. 예, 지금도 연애 중이시죠? 예, 지금도 연애 중이고요. 지금 여자친구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다 지금 만나셨는지. 여자친구는 제가 좀 연애를 좀 짧게 짧게 하는 편이었어요. 나쁜 예. 남자. 나쁜 남자는 아니고요. 네. 뭔가 이게 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딱 만났을 때 이 사람 되게 괜찮아 보인다고 만났는데 그다음에 바로 결혼을 생각해요. 누가요? 저요. 어. 이 여자랑 결혼을 했을 때 어떨 것이냐? 어떻겠다라는 그런 걸 딱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저는 정리를 합니다. 예. 아. 근데 지금 여자친구는 만났는데 바로 진짜 이 여자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왔어요. 이 여자라면 평생 같이 할 수도 예, 있겠다. 예. 그래서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제가 결혼 얘기를 절대로 안 했어요. 전 여자친구들한테는. 네. 먼저 여자가 결혼 얘기하면 되게 좀 싫어하고 그랬었는데 음. 지금 여자친구한테는 먼저 결혼 얘기를 먼저 했죠. 아.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그랬더니 반응은요? 근데 그 친구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거 운명적인 천생이 인연이네. 만남이다. 네. 이야. 네. 그렇게 부럽네요. 생각하고 지금 어딘가 있을 거야. 아, 그래서 지금 한 5년째 만나고 있고요. 5년이요? 네. 오. 5년째 만나고 있고 내년에 아마 결혼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 내년에 결혼할 것 같고. 미리 이야. 축하드립니다. 야. 네,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해야 입장을 해야 하는 그럼요. 거잖아. 식장에 들어갈 때까지는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근데 예.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제가 북한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잘 이해해주는 친구였고 그리고 좀 일단 좀 편견이 없었어요. 그 어릴 적에 유럽에서 좀 많이 성장해서 그런지 아. 거의 편견 같은 게 없었고 되게 있는 그대로 잘 받아주는 편이었고 오히려 제가 북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어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잘 맞으시네 두 예, 분이. 예. 예. 그래서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연인끼리 서로 말할 때 예. 리액션을 잘 해주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아. 예, 그런 걸 좀 느끼게 했던 것 형이 같습니다. 얘기할 때 리액션을 잘해준다.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죠. 예. 맞아. 그만큼 귀담아 들어준다는 얘기고 공감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니까 네네네. 좋죠. 예, 예. 중요하죠. 뭐 실패담도 많고요. 근데 뭐 우리 민희 씨는 어떻습니까? 뭐 연애담이랄 게 뭐 굉장히 저는 뭐- 많거든. 아니요 없어요. 네. 연애 성공담 아닙니까? 결혼하셨으니까? 제가 말해주세요. 네. 다 알고 있는데. 남편을 일단 만나니까 굉장히 그게 너무 빨리 둘 다 막 좋아졌던 게 공감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 정착하느라고 언제 막 만나면 항상 내 상황을 설명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나는 이런 데서 살았고 북한에선 이런 게 있고 뭐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남편을 만났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 봤던 애니메이션 똑같고 자랐던 환경이 같고 같은 학교 풍경도 똑같고 배웠던 과목이 똑같고 하니까 그냥 말하면 툭툭 이제 서로가 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것보다 되게 제가 조금 왜 웃으세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남편을 딱 봤는데 굉장히 그때만 해도 헬스장에서 한 2시간을 헬스를 했던 사람이에요. 운동하는 데서. 네, 그리고 막 닭가슴살 먹고 고구마 먹고 막 굉장히 몸 관리를 철저히 하던 사람이었고 아침에 집에 이제 갔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네, 고양이들 키움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무조건 청소하고 막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구나 하고 근데 속았죠. 저는 그 반전이 듣고 싶습니다. 어떤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뭐 결혼하고 나니까 그냥 뭐 이제는 그냥 막 나가는 거죠 뭐. 집안 청소 다 민희 씨가 하십니까? 네, 그냥 속상한 사람이 먼저 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아쉬운 그거죠. 사람이 하는 네, 거죠.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내 남편을 만나고 또 연애랑 결혼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에 와서 보면 저도 많이 되게 좀 성장한 것 같고 그 사람 덕분에 근데 이제 남편도 많이 좀 큰 것 같아서 성숙해진 것 같아서 좀 뿌듯하죠. 내가 이제 사람 하나 키웠구나. 알겠습니다. 네. 뭐 이력 씨도 그렇고 민희 씨도 그렇고 아까 저 하늘 씨 말처럼 포장이 굉장히 훈훈하게 마무리를 잘 해주시네요. 예. 여러분은 지금 신년 특집 조선 인민의 슬기로운 자유 시간 3인 3색 이야기 희망이 오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자, 영화 감독으로 첫 발을 내디딘 정하늘 씨, 그다음에 카페를 개업한 여사장님 남인희 씨, 북한 인권 활동가 김일혁 씨, 이렇게 각자 다른 빛깔로 빛나는 세 명의 세 가지 얘기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인생 일막이 남한에 와서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좀 눈물겨운 방황의 시기였다면, 이제 그런 고민, 갈등, 방황 끝에 찾은 꿈과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남한 정착 인생 이막 얘기를 공개할까 합니다. 자, 일단 세 분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이제 거의 정해지셨잖아요, 그죠? 네. 뚜렷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이 창창하니까 또 바뀔 수도 있지만, 네. 일단은 방송 시작부터 계속 궁금했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이 길을 선택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력 씨한테 물어볼게요. 이게 이제 북한 인권 활동가라는 게 직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이렇게 고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자신만의 어떤 그 신념이 굳게 돼야 그게 밑바탕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자, 그럼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왜 북한 인권 활동가로 살기로 결심하신 건지, 그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역시 고모님 때문인가요? 사실 뭐 우리 북해양민 분들이 탈북민 분들이 다 북한에서 어릴 때부터 그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그런 자유나 권리나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다가 한국에 왔었는데, 그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제가 꿈이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북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국제 사회에서도 굉장히 인권이 열악한 지역들이 많잖아요. 네. 뭐 인권 변호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인권을 대변을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그렇게 고등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원래 활동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했었는데, 그때부터 쭉 그냥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네,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하나 여쭤볼게요. 네. 요즘은 이렇게 활동하시면 어떤 경제적인 수익은 따로 어떻게 버시는 뭔가 일이 또 따로 있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지금 이게 인권이라는 게 직업이 없잖아요. 뭐 사실 직업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어디 취업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말 그대로 열정페이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또 장학금을 조금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열심히 사시는군요, 우리 이력 씨는. 알겠습니다. 하늘 씨는 어떻습니까? 하늘 씨도 이 북한에 있을 때부터 뭐 이쪽 영상 이쪽에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저는 북한에서는 사실 뭐 그 영화 배우나 영화 감독 같은 걸 하려면 일단 돈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러니까 전 어릴 적부터 그런 걸 보면서, 영화 같은 걸 보면서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라는 궁금증은 있었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못 했었어요. 네.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그런 기회들도 되게 많이 주어지고, 그런 것이 생각보다 많이 일반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기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영상 편집 기술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걸 배우고 나서 편집을 하고 기획도 해보고 영상을 직접 만들어 보니까 너무 저랑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구나,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쭉 이렇게 처음에는 유튜브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영화로까지 이렇게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리 씨는 어떻습니까? 카페를 창업하신, 다방을 창업하신 어떤 계기? 뭐 저는 이제 그 지금까지는 북한 관련된 방송이나 그런 걸 많이 해왔었는데, 참 그거는 어찌 보면 제가 이제 북한 출신이라는 어떤 그 메리트가 있어서 했던 일들이고, 이제 하면서 계속 많이 생각을 했었죠.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 그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저의 경험은 어쨌든 과거의 경험이 되는 거고, 네. 그걸 가지고 북한을 얘기하기에는 북한도 변하고 있을 텐데 이런 그렇죠. 생각을 네. 늘 하다가, 이제 조한대는 카페 창업이 어찌 보면 또 하나의 도전인 거죠. 한국에 와서 굉장한 어떤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걸 다 빼고, 내가 북한 출신이라는 걸 다 빼고 그냥 여기서
어떤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그래서 생각을 했었고 어떤 이런 자영업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뭘 할까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뭐 치킨집도 해보고 닭갈비집도 해보고 삼겹살집도 해보고 막 해보다가 이제 카페로 좀 종착을 하게 된 거는 커피 또 소비량이 되게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네, 예. 하루에 한 잔 이상은 무조건 마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도, 우리가 하는 말이 늘 차 한잔 하자, 커피 한잔 그쵸. 하자니까. 네, 저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이걸 하면은 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죠.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뭐 인권 활동가, 뭐 저 영화 감독 겸 유튜버 창업하시고 각자의 나름대로 활동을 잘 하고 계신데, 아이 그만둘까? 이런 생각하신 적도 혹시 있으세요? 매일 생각하죠. 매일이요? 생각. 벌써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요, 예. 저는 저와의 싸움이더라고요. 제 자신과의 아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장님이니까 굳이 내가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8시 오픈을 하느라고 6시 40분에 일어났거든요. 어우, 그 매일 그렇게 일어난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음. 지금까지 그렇게 한국에 와서 그렇게 매일같이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같은 시간에 기상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막 속으로 일어날 때마다 그 악마의 싸움을 속으로 해요. 오늘 한 30분 정도 늦게 오픈할까? 뭐 사장님이니까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한 3개월 정도는 꾸준히 해줘야 이게 또 루틴으로 잡힌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해서 그냥 그래도 누르고 이제 어쨌든 꾸역꾸역 일어나서 나가고 그럴 때마다 굉장히 고민을 하죠. 이걸 왜 시작해가지고 내가 왜 이런 거 생각을 막 그래도 그런 아직은 악마한테 이기고 계시군요. 아직은 조금 뭔가 또 그렇게 해내고 보니까 지금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되는데 좀 뿌듯하기도 해요 스스로한테. 내가 그래도 이걸 해냈구나라는 생각에. 네. 알겠습니다. 악마의 유혹이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예, 지켜보겠습니다. 예. 하늘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만둘까라고 생각했던 적은 잘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냥 네. 좀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다고 하면 이게 기획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뭔가 진짜 머리가 빠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창작의 고통. 창작의 고통. 저는 다행히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 걱정 좀 덜하는데 네. 아무튼 그 뭔가 기획할 때가 정말 촬영 현장에서 있을 그 변수들까지도 다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가 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다 하고 나서 딱 찍고 나서 어떤 그 작품이 완성됐을 때 그때의 그 희열감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정한 예술인. 그렇죠. 예. 그건 아니고요. 진정한 예술. 네. 참 마무리를 잘 해주시네요. 진짜 멘트가 좋네요. 정말 진정한 방송인이에요. 이력 씨는 어떻습니까? 인권 활동 내가 왜 한 달 했지? 이런 때 없었습니까? 저는 인권 활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힘든데 가장 음. 힘든 거는요. 다 아시다시피 지난 8월 30일 날 그 1차로 중국에서 북송을 100명 정도 북송을 했고요. 네, 그리고 10월 9일 날에 그 600명을 북송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 끝난 다음에 네. 북송했죠. 그리고 한 3주 전에 또 저기 중국에서 3차로 북송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저는 8월 17일 안보리 이후로 굉장히 북한 인권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온라인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했던 게 그 기고문을 써가지고 해외 언론에 기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도 나오고 저기 이라크에서도 기고문이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EU 쪽에서도 나왔었는데 근데 결국엔 이렇게 나와도 저 중국에 있는 북한 사람들은 북송이 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별로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그 도움이 뭔가 못 되는구나. 도움이 되는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볼 때마다 굉장히 그 에너지가 막 떨어져요. 이게 활동을 활동을 느끼시고. 활동을 막 하면 그래도 그게 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럴 때마다 이게 큰 힘은 안 되는구나 싶은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조금 마음의 위축이 많이 되시는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활동을 뭐 사람들이 많이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저까지 안 하다 보면 사실 북한 인권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게 되고 그렇죠. 오히려 그 논쟁의 대상이 안 되기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더라도 그냥 해야겠다. 맞아요. 이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게 어찌 보면 로또라고 생각하거든요.
복권. 네, 예. 그렇죠. 복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복권을 내가 한 장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 확률이 800만 분의 1이에요. 어쨌든 확률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복권을 아예 안 사면 확률은 0이 되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그래도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라고 해도 내가 적지만 그걸 해야겠다. 그래도 네. 있으니까. 네. 음. 그래서 그렇게 위로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멋지다. 아 좋은 말씀 네. 해주셨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도 또 그래서 이 일이 더 소중하고 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운 좀 돋는 얘기 좀 할까요? 아까 이제 얼핏 이력 씨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뭐 힘과 도움을 주고 계시다고 네, 하시는데 정말 많이 응원해 네. 주시고. 네, 자, 그럼. 그럼 여기서 질문. 나를 여기까지 서게 한 내 인생의 귀인은 누굽니까? 내가 이 일을 지금까지 하게 만든 어떤 큰 버팀목이 됐던 분 누가 있을까요? 저요? 저부터 이력 씨부터 해주시죠. 사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열심히 뭐 활동도 많이 하면서 좋은 분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그 지인분들은 정말 다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응원을 해주시고, 네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명을 딱 뽑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많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네. 네, 알겠습니다. 저기 하늘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똑같이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딱 뽑으라고 하면 저는 딱 두 분을 뽑고 싶은데요. 네. 두 명을 뽑고 싶은데 한 분은 제 양아빠로 모시는 분이시고요. 네. 친부모님들은 다 북한에 계시지만 여기에서 진짜 양아빠로 저한테 뭔가 항상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해야 될 때마다 결정을 지어주시지 않으세요. 항상 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되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되게 그런 은사 같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의 여자친구가 항상 지금까지의 일들이나 뭔가 모든 걸 함에 있어서 항상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해가지고 또 정말 멋있다 너무 잘한다 막 이래주니까 또 진짜인 줄 알고 또 신나가지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달려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두 명이 있어가지고 제가 항상 이렇게 잘 버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해야겠네요. 예? 내년에 결혼해야죠. 결혼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수상 소감을 예. 듣는 것 같아요. 수상 소감. 저도 약간 이력 씨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떻습니까? 한두 명의 어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좀 그런 게 저도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몰랐죠 그 전까지. 근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제 저도 유튜브를 이제 남편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었구나. 약간 결혼한다라고 저희가 공개를 했을 때도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도 되게 정말 많은 축의금을 받았어요. 많은 그 영상에만 댓글이 한 4천 몇 개가 달렸었어요. 정말 잘 살아야 된다. 막 그래서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되게 축하를 해주시는구나. 우리 카페를 이제 열었다라고 하니까 또 많이 찾아와 주시고 전라도에서도 찾아와 주시고 해주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이제 어떤 평범했던 하루도 굉장히 또 따뜻해지고 네 그런 어떤 용기를 또 얻어서 이렇게 하루하루 네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니 씨 저기 유튜브 보면 뭐 저 그것도 봤어요. 이렇게 뭐 어디 가구도 이렇게 짜서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있고. 네네네 그분도 이제 포항에 사시는 분이신데 가구를 취미로 이제 만드시고 공방하시는 분이신데 그냥 그 원목 가구라든가 이런 정말 그게 시중에서 살려면은 굉장히 비싸요. 네, 뭐 몇백만 원 되는 것도 이제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한 번을 이제 제가 그 돈을 드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거절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분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분들이 정말 너무 많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에도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자의 분야에서 잘 매진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슬슬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뤄나갈 꿈이 굉장히 궁금해져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서 잘 나가고 계시지만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는 무엇인지 방송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보니까 네. 굉장히 다
되게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유 다 각자 다 훌륭합니다. 저는 되게 저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아가지고.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미니 씨 그 저 다방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맛있게 차를 드시면 그것도 좋은 일이죠. 감사합니다. 네. 음. 그냥 지금 하는 거 좀 열심히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저는 이제 남한에 와서만 느꼈는데 네.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매일같이 그렇게 꾸준히 나와서 365일 한다라는 건 정말 쉽지가 않다 싶어서 올해도 역시나 작년과 비슷하게 좀 더 꾸준하게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좀 더 잘 되면 좋겠어요. 좀 더 아유, 잘 그럼요. 돼서 네. 좀 제가 이제 일자리 창출도 좀 하고 싶은데 음. 요즘 지금은 이제 인건비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있지만 좀 일자리 창출 한두 개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여기로 알바로 써주면 오늘부터 제가 출근하겠습니다. 아 예. 네, 아, 좋네요. 또뭐 대기하고 있는 알바생들이 있네요. 예.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저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아, 정말요? 왜냐면 그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남북하나재단에 보면은 그 일자리 공고가 올라와 있어요. 어느 기업에서 이제 뭐 그 어떤 일을 구한다. 내가 좀 잘 돼서 여기에다가 탈북민 몇 명 고용하겠다라는 걸 쓰고 좋네. 싶은데 아니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뭐 목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전부 다 응원하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매출 대박 올리셔가지고 저 채용 공고 내실 수 있는 아우, 그날이 네.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저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좀 영상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주로 탈북민들 인식 개선이나 그리고 또 우리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그 인권 상황을 잘 알리는 그런 진심이 담긴 메시지들로 이렇게 잘 만들어진 그런 작품들로 만들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제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아유 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더 열심히 좀 노력해가지고 그런 작품들을 좀 더 많이 만드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력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그 미국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가고 싶은 거는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이고요. 발음 들으셨습니까? 조지타운. 조지타운. 야, 발음이 예. 알 바르는데. 아, 예. 네, 거기서 국제 그 개발 협력 음. 공부를 해서 나중에 북한 사람들의 그 식량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통일이 되면 북한 전 지역을 개발하는데 그 제 모든 걸 일주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 제가 5월 6월쯤에 풀브라이트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때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풀브라이트에 되는 게 지금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다부진 계획을 들으니까 정말 뭐 꿈이 이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착착착 이렇게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하늘 씨는 정말 잘 돼서 영상 많이 찍으셔서 천만감 배우 찍는 예. 감독 좋지 않습니까? 예. 좀 많이 찍어놔야겠어요. 나중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력 씨는 또 세계적인 북한 인권 활동가로 조지타운 이렇게 진학 잘 하셔서 됐으면 좋겠고 남인희 씨도 이제 성공한 백만장자 사업가로 쫙 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 이제 계속 내는 네. 겁니다. 일손이 부족해요. 이렇게 쫙 내는 겁니다. 그렇게 다들 모두 이렇게 쭉쭉쭉 잘 나가시길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자 정말 이제 정말 맞춰야 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 아니면 새해 인사가 아니더라도 꼭 해주고 싶은 얘기 드리고 싶은 말씀 요걸 딱 하면서 정말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누구부터 해주실까요? 민희 씨부터 해주실까요? 네 일단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제가 올해가 딱 북한을 떠난 지가 10년 되는 해거든요. 네, 북한을 이제 떠나온 지가 10년이 되는데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북에 살든 뭐 여기 한국에 남한에 살든 일단은 다 소중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막 하루하루가 그렇게 막 그 드라마틱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어쨌든 그 하루하루도 되게 다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 관리 되게 유의하시고 북한은 또 많이 춥잖아요.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평온한 그런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늘 씨는요? 어떤 말을 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정말 친한 동생이 저한테 되게 감명 깊은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오려면 안에서 병아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혼자서 깨어나오지 못한대요. 그래서 어미닭이 자기 새끼가 이렇게 쫓는 걸 보고 한번 톡 찧어준대요. 그랬을 때 알이 깨지고 병아리가 밖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좀 감명이 깊었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우리 밖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안에서도 북한 주민들도 열심히 이렇게 알을 깨려고 노력할 때 우리 그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결국에는 저희가 그 병아리 알이 깨지고 북한 주민들도 자유로워지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많이 추운 겨울이고 이제 추운 날이 지나가면 따뜻한 봄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양에도 평양의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인사말을 드리고 싶고 새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습 중에서 제일 진지했던 것 같아요. 이력 씨도요. 자, 앞에서 다 좋은 기본적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네, 우리 북한 주민들이 참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힘들어도 그 또 힘을 내서 버티다 보면 나중에는 꼭 정말 꼭 좋은 날이 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날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또 북한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또 위로 삼아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정말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따뜻한 여러분들의 얘기에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도 어떻게 지금까지 즐거우셨습니까? 아니면 유익한 시간 보내셨나요? 이 세 가지 빛깔로 빛난 새해 청춘이 남한에서 걸어온 길이 희망을 열어 젖혔듯이 북한 주민 여러분에게도 올해가 희망이 오는 길로 환하게 빛나길 기대하면서 신년 특집 자유시간 3인 3색 이야기 희망이 오는 길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외치면서 인사 나눌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안녕히 계세요 하는 겁니다. 네. 예.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예.